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일 목요일입니다. 자, 화요일 날 방송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는 F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새벽 3시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고, 또 FMC 회의 내용의 결과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어제 골드는 반등을 2300불대로 반등을 했고요. 실버는 27불대까지 반등을 못했습니다. 다시 실버는 빠져서 26불대 중반 정도에서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 골드는 확실하게 어제 FMC 회의 결과 영향을 받고 반등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FMC 회의 내용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국제 시세, 국내 시세부터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국제 시세입니다. 자, 1트로이 온수당 지금 현재 2321불 29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1g당 74불 63센트, 1kg당 74,631불 15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골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3만 7천원, 팔 때가 38만 1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1억 1,772만 천원, 1억 1,772만 천원에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뉴욕장 끝나고 나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을 때에 상승을 했고, 기자들 질문 일문일답할 때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반등해서 오늘 아시아장에서 반등의 흐름을,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2300불대 밑에의 흐름이 있다가 뉴욕장 들어와서 소폭 상승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하는 과정에 크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조금 받았지만 오늘 아시아 시장은 흐름은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달러 인덱스가 105.620 빠졌죠. 106포인트에 있었죠. 어제 이제 FMC 회의 결과가 반영된 된 그런 내용인 것 같고, 16물 국채 수익률은 4.62인데 16물 국채 수익률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원 환율 1376원이고, 비트코인이 어제 지금 현재 3일 동안 빠지고 있는데, 자, 여기 코인은 가볍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4월 20일 날 반감기가 돌아가고 난 이후에 3일 동안 상승했고, 지금 현재 10일 가까이 하락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 57,000불대가 무너졌습니다. 57,900불대까지 하락을 했고,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57,539불입니다. 비트코인 조정은 어제 물론 이제 영향을 안 받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 어제 FMC 회의 내용은 크게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반감기가 돌아가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조정을 받는 조정 기간이 들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57,000불대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받고 내려간다면 중간에 54,000불대에 한번 약간 움직임이 있겠지만 그 밑에까지 빠질 가능성이 많다. 약 52,000불대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의 저점의 차트상으로 봐보면, 흐름상 봐보면 오늘 내일 중에 저점을 터치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조금 설명하기로 하고, 이더리움도 지금 3000불대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 조정 받으면서 이더리움도 같이 조정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재가 큰 게 앞에 있죠. 이더리움 ETF 미국에서 성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이 사이고,
자, 홍콩은 이미 그 이더리움 ETF가 지금 승인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죠.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인데 코인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 이제 뭐 직접적인 것은 지금 어제 FMC 회의 내용입니다. 어제 FMC 회의 결과는 간단합니다. 6회 금리 동결, 6회째.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의 부분으로서는 금리 인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할 조건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고금리가 상당 기간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성명 발표 속에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FOMC 회의 내용은 이제 앞으로 그러면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또 이 어떤 정책을 쓸 것이냐, 이게 어제 이제 크게 상승했던 원인이 하나가 있었는데, 재무부 채권으로 60빌리언 자금 회수하던 걸 25만 빌리언, 60만 빌리언을 회수하던 걸 25만 빌리언 회수로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일종의 금리 인하 효과, 그러니까 계속 60만 빌리언을 이렇게 걷어들였는데 그걸 25만 빌리언으로 걷어들이는 걸로 조금 완화를 시켰죠. 속도 조절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금리 인하는 아니지만 시중에 있는 돈을 빠르게 걸어들이는 걸 절반 이하로 지금 오히려 뚝 잘라버렸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늦어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중에 있는 돈이 빨려 들어가던 게 좀 천천히 빨려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유동성 조정, 뭐 이렇게 금리 인하는 아니고요, 유동성을 푸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어제 반등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현재 금리는 충분하다, 이 정도 부분 가지고 충분히 인플레이션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고요. 뭐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도 하겠지만 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부분은 뭐 노동 시장이 그러니까 경제가 막 굉장히 상승하고 자산 시장이 터져 오르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상황들이 인플레이션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러면 금리 인상을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런 일은 거의 없다. 지금 현재 뭐 미국 경제도 거의 뭐 좀 침체는 아니지만 다운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노동시장도 지금 현재 일자리가 상당히 줄어든 걸로 뭐 데이터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고금리 이 5.5%, 2.5에서 5.5%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인플레이션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단독직입적으로 그 기자가 지금 이제 금리 인하는 언제쯤 가능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은 정확하게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2.2%대에 진입을 하게 되면 금리 인하를 검토를 한다. 인플레이션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뭐 2.9%가 되든지 2.8%, 2%대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금리 인하를 하겠다. 결과적으로 3월 달에 점도표에서 3번의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물고 나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파월 연준 위원장의 의장의 그 발언 기준으로 보면 거의 4분기 지나야 4분기 후반, 그러니까 11월달 12월달 정도 가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겠나. 지금 현재 3월달에 CPI 지수가 3.5%이기 때문에 뭐 월 1%씩 낮춘다 하더라도 지금 6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어떤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이제 파월 연준 의장도 대외적인 영향에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상승한 부분도 없잖아 있다. 결과적으로 중동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제 유가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진 부분이 있다. 사실 그런 부분은 파월 연준 의장이 통제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미국 경기도 둔화되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뭐 이렇게 되면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은 단호하게 스태그플레이션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다른 나라에서 그럼 이 나라면 미국 다 할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 다른 나라가 이 나라 한다고 해도 미국 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경기 침체 없이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가 아니가 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애매하죠. 발언이 항상 파월 연준 의장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뭐 결론적으로 살아나든 다운이 되든 최소한 인플레이션이 2%대 왔을 때 금리 인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이 금리 인하는 2%대의 인플레이션이 진입했을 때 금리 인하를 한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봐보면 거의 4, 4분기 가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없다. 이게 이제 큰 물줄기의 어제 FOMC 결론이고 어제 자금 회수 되는 부분에서 60만 빌리언을 회수하던 걸 25만 빌리언으로 채권을 회수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모기지 채권 회수는 지금 현재 그 수준으로 한다. 모기지 채권 MBC라고 얘기하죠. 그런 어떤 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채권은 그대로 회수 전략을 하고 전체적으로 재무부 채권을 가지고 자금을 회수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60만 빌리언에서 25만 빌리언으로 낮춰서 속도 조절을 한다라는 게 어제 FOMC 회의의 결론이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어제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뭐 등락은 있었지만 어제 정시도 미정시도 혼조세였고요. 오히려 골드 시장은 반등을 했고 지금 실버는 오히려 지금 조금 반등을 했지만 골드만큼 반등을 못했습니다. 결국은 골드가 올라가면서 실버도 따라 올라가겠지만 기준으로 보면 뭐 골드는 2300불대를 올라섰고요. 실버는 지금 현재 이 기준으로 봐보면은 더 27불대 정도 올라와야 되는 그림인데 못 올라왔다. 뭐 골드가 또 상승하게 되면 실버는 스타트가 좀 늦기 때문에 따라 올 가능성이 많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흐름상 실버를 26불 50센트 밑으로 조정해서 만약에 흐르러 내려간다면 이삭주듯이 조금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뭐 미국의 금리 인하나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는 지금 노동시장이 굉장히 이 중요한 이제 지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어제 FOMC 회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4월달 ADP 민간 고용 상황을 보니까 19만 2천 건으로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뭐 그만큼 아직까지는 노동시장은 탄탄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국제 유가가 지금 3%대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중동 사태 그 휴전 가능성이 많고 원유 재고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그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화요일날 N 달러가 160엔을 찍고 급격히 하락했다 했는데 N 방어를 하기 위해서 44조를 시장에서 일본 정부가 아마 매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가 지금 시장 방어에 관여됐다 뭐 이런 시장 개입을 했다 이런 발표가
났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도 좀 그 개입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부분은 초입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4월 20일 날 반감기가 돌아가고 난 이후에 반감기 조정이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ETF 물량, ETF 거래량이 조금 다운이 되고 또 홍콩 같은 경우에 ETF 시장이 열려 가지고 뭐 기대를 했지만 좀 저조한 이런 내용의 이 시장에 조금 조정을 더 받지 않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금리 인하도 뒤로 상당히 많이 물러간 이런 상황이고 ETF 물량도 이 홍콩 같은 경우에 기대를 했는데 큰 물량이 아니고 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코인 시장에 특히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조정을 받는 데에 더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이제 57,000불대에서 터치를 하고 지금 뭐 움직이고 있지만 5만 지금 5만 4천 불대 4천 한 500불대에서 반등을 하든 안 그러면 5만 2천 불대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최악의 경우에 5만 1000불대까지도 5만 2천 불 1000불 이 부분에서 반등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뭐 반등 친다면 이 선에서 반등 칠 거고요. 만약에 제가 볼 때 오늘 내일 중에는 지금 여기서 바로 반등을 치든 안 그러면 5만 4천 불대 내려와서 치든 5만 2천 불대 내려와서 치든 거의 이 선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FOMC 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부터 결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론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금리 인하는 상당한 시간, 그러니까 4분기 가야 가능한 어떤 내용이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은 지금 현재 고금리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만약에 중동 사태가 지금 현재 그 협상이 잘 돼서 휴전 협상이 휴전으로 마무리되고 정리가 된다면 중동 사태가 진정된다면 지금 현재 기름값 안정이 되고 또 물류비가 상당히 안정이 되고 하면 지금 현재 이 고금리를 가지고도 충분히 2%대에 빠르게 진입할 가능성도 많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국제 유가가 또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3%씩 급락을 하는데 뭐 이런 부분이면 뭐 어떻게 보면 기름값이 워낙 국제 유가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빠르게 또 이 2%대로 진입이 된다면 뭐 빨리 인하가 금리 인하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의 4분기 거의 뭐 11월 12월 달쯤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흐름은 골드 실버는 중동 사태 휴전이 만약에 빨리 마무리가 된다면 이 골드 같은 게 2300불대 유지를 가능할까? 약간 캐슈마크가 붙습니다. 실버 역시도 지금 26불대 중반이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반등하지 않으면 다음에 금리 인하가 왔을 때에 조건이 악조건이 되겠죠.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매수 전략을 펼치시고 할 때는 아주 극보수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 5월 2일 골드 실버 시황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늦게까지 좀 연설 듣고 새벽까지 봤는데 뭐 굉장히 이번 FOMC 중요했죠. 그런데 교묘하게 속도 조절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다독거려야 된다고 봅니까? 발언은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이었어요. 어제 시장을 좀
이 달래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이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하는 상당 기간 이 뒤로 미뤄졌고 고금리가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고, 아마 골드 실버 부분도 중동 사태가 지금 현재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한번 빠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3년 5월 2일 목요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요.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